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된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와 의혹 희유가 너무 심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한무치, 주객전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님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MB정부와 구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과 그 동생 일당이었습니다. LH가 공영개발을 하려던 것을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LH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후 LH를 압박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 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의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장동 개발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 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새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인데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정말로 정치 공세를 하실 거면 직원 몇 명 안 되는 화천대유에서 7년간이나 근무했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고문으로 활동했던 한국당의 원유철 저 의원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5천만 원을 출자해서 4,400원을 가져갔다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교수 출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인 척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많은 비웃음과 비난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 경제학자, 가짜 교수의 탈을 쓰고 정치 공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화천대유에 투자했다는 5천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인과 동시에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은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을 하여야 했고 2016년 12월 PF 대출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된 비용이 35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7천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자본금 투자금 5천만 원이 아닌 기초투자금 350억 플러스 7천억에 대한 연대보증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수익률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모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세계의 금융권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공모 접수 마감 날 사업자 로비를 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 사무실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대 사업을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로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업 경우에 총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탈락한 두 개 컨소시엄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이 두 개의 기업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카드라 통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 과정은 공정했고 입찰 과정에 대한 소요 시간도 로비에 연루되지 않게끔 단시간에 잘 끝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시작하는 당시 2014-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사업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은 최경환이가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를 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4,583억 원을 선취득하기 위해서 확정 이익을 설정했고 추가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920억 원을 확보하여 성남 시민을 위한 개발 비용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개발 도중에 조건을 변경해서 추가로 920원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산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남 시민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업자가 큰 이득을 얻는 것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2014-15년에 부동산 경기를 볼 때 이렇게 부동산이 뛸 거라고 예측한 국내외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만 큰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금융사들의 투자 관행입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지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이런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영업을 해온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영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확정 배당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습니다. 이 3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제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모든 것을 감안한 최적의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베스트 초이스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도 부동산 개발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이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은행이 이렇다 보니까 배당은 시행사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2018년도에는 강원도, 김포, 수원, 광명, 고양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가 이 사업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성남시를 방문하였고, 중국의 영성시 공무원들까지 와서 사업 방식을 배워가는 등 이재명식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사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특혜 논란에 엮이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우기, 그다음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